억울해요. 회사 부도로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았는데 정부 지원이 안 된대요. 행정심판이 해결해 드립니다. 억울합니다. 마트 배달원인데 운전면허 취소당했어요. 행정심판이 해결해 드립니다. 잘못된 행정처분 빠르고 간편하게 심판해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아르고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은 프랑스 현지 청취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한국 대선과 싸이 프랑스 공연에 대해 집중해보해 봤을까요?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9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26회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프로듀서 이재익입니다. 안녕하세요. 큐시트 쓰는 프로듀서 김우철입니다. 뭐라도 하나 써야 될 것 같아. 큐시트를 매일 손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만년필 가지고서 그거라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지 쓰는 프로듀서 이소은입니다. 사채 이런 거 나와야지. 크리에이티브하지가 못해. 사람 정말. 에이. 크리에이티브하지가 못해. 사채 정도 나와야지 좀 쓰는 느낌이 나고 그러지. 그 무섭잖아 사채는. 그래. 잘 어울려요. 목소리는 잘 어울리지. 그러니까. 자, 메일 소개해 주시죠. 네, 메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자, 장유진님, 피디님들 저 이번 주 시험 봐요. 잘 보라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잘 보세요. 자, 한마디 했습니다. 끝나고요. 자, 홍미영님, 오랜만에 메일 보내네요. 홍미영님이 수지 컨셉 맞죠? 그분 유재혁 과장님의 아직 후배. 확인되지 않은 수지 컨셉. 아닌가? 홍지영인가 그거는 모르겠다. 지난 방송은 어느 피디님의 콧물 드시는 소리에 제가 답답해져서 큰 숨을 쉬면서 죄송합니다. 김은종의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이번 주 영화는 뭘까 궁금한 마음으로 오늘쯤 녹음하실라나 화요일입니다 하는 생각을 하며 목동 SBS 앞을 지나치며 출근 중에 메일 보냅니다. 오, 그래요? 무보수에 늘 노고가 많으신 세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김 PD님 코감기도 무사히 지나가셨길. 참 데미지가 이번에 다시 보여지던데요. 싸늘한 날씨에 끈적한 영화들 특집 한번 해보시죠. 잘만킹 특집 같은 것도 좋고요. 잘만킹. 데미지를 다시 상영하나 보죠 이번에? 네, 재상영 무삭 재판으로 재상영합니다. 아, 무삭 재판? 네네. 데미지는 정말 그 당시에 저는 그 국도극장에서 봤는데 지금은 없어진 들어갔는데 아니 그렇게 저 빼고는 아줌마들만 3, 4, 5로 물론 낮 시간이어서 그렇겠지만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그런 영화들 굉장히 대세였어요. 북희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헨리 밀러의 북희기선 그런 영화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데미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심의를 아예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심의를 등급을 내리는 게 아니고 심의를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감독이 내한했잖아.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갖고 겨우겨우 등급 받아가지고 한 5분 잘라내고. 그 정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 정도 영화는 아니었는데 뭐. 그 당시는 그랬어요 분위기가.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스토리적인 부분이 조금 과하다. 네, 과도한 설정이다 이랬는데 뭐 그게 사실은 과속 스캔들도 그거보다 더한 설정인데 뭐. 설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런 식으로 막으려면 위디스크를 막아야죠. 자, 도도한양님 또 주셨네요. 정계수 감독님 이야기를 다 듣고 메일 쓰려다가 그날 방송이 너무 길어서 며칠 동안 조금씩 듣다 보니 스카이폴 편이 나오고 그거 다 듣고 메일 보내려다가 또 이렇게 어중간한 날짜에 메일을 보냅니다. 뭐야 이분. 아유, 왜 이래 뭐야 이분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신기한 체험. 어느 날 퇴근길에 홈런볼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홈런볼을 사서 그 자리에서 뜯어서 먹으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어폰을 끼고 나인틴 세 분은 호두 과자를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군요.
귓가에 울리는 호두과자 먹는 소리. 홈쇼핑 진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날 진짜 맛있게 먹긴 했어. 맛있었어. 맛있었어. 정말 호두과 아니, 잣 같은. 도도한양님의 베프이신 리소스리님이 또 보내주셨잖아요. 아까. 네, 오늘 그 제가 택배로 받았습니다. 택배는 모두 두 가지, 두 박스가 왔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그 현역 군인들이 많이 먹는, 여기 제가 현역 군인이라고 한 이유는 저희 세 명 PD가 전부 다 현역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말하자면 현역 군인들이 현역 한국군 사병들이 많이 먹는 이 뽀글이라 그러죠. 라면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불려 먹는 라면. 그거를 따로 그 제품을 만든 게 있어요. 뽀글이용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거 새 봉과 그 다음에 역시 군인들이 먹는 전투식량용으로 나온 오렌지 주스, 감귤 주스죠. 감귤 주스 한 박스를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 다 먹었어요. 만든 회사 이름이 뒤집어져요. 네, 제일식품이라고 하던데. 아니. 그거 말고 주 전투식량. 회사 이름이 전투식량이야. 전투식량이야. 사실 그 뽀글이와 그 전투식량 그 주스는 사실 우리가 마스타라고 불러요. 근데 마스타가 진화했더라고요. 마스타가 아니라 더 이상 이름이.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먹어봤을 거예요. 카투사 그런 거 안 먹잖아. 카투사는 선키스트 먹죠. 그러니까 여기 뭐 그런 거 먹어봤나? 저는 뭐 2% 부족할 때 이런 거 먹었죠. 근데 그 군대에서 먹는 뽀글이는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렇구나. 안 드셔보셨죠? 저는 뭐 뽀글이 먹을 일이 없죠. 그냥 동사무소에서 끓여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전투식량으로 빕스테이크가 나와요. 이렇게 소스랑 같이. 시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 시레이션 안 먹죠. 시레이션 옛날이죠. 80년대 이후부터 시레이션 잘 안 먹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뽀글이 한 MRI라고 저는 먹었어요. MRE. Ready. 그래, MRI는 이거 사진 찍는 거잖아. Meal Ready to Eat인가 그래서 MR인가 그러고. 야. 내가 MRE.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타이틀 제목은 정치 성향이야. 도도한양님의 두 번째는 한 분의 정치 성향이 밝혀지면 그분 편이 떨어져 나갈 거란 생각. 너무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꾸짖으셨어요. 여기 TK지. 그렇다. 도도한양님 TK시니까. 도도한양님처럼 팬팔하실래요?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나인틴을 만들어 보아요. 아니 저희는 저희 존중하니까 같이 방송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팬들이 싫어할까봐. 그래요. 네. 저랑 팬팔해요, 도도한양님. 박윤희님, 설마 했는데 방송을 태워주시니 감개무량하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근데 지금 이 스튜디오 광경을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실 텐데 스튜디오에 지금 3명이 앉아 있는데 김우정 PD가 한쪽 다리를 다 꼬고 컴퓨터 앉아가지고 마우스질을 하면서 이 헤드폰을 끼고 하는데. DJ예요. 제가 이건 PD가 아니야. 이건 내가 보기에 접속이야. 내가 볼 때는 적어도 변진섭보다 훨씬 DJ 같아. 아니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변진섭보다는 훨씬 더 DJ 같아. 그래요.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리소스리님 사연 주셨어요. 이자원님 007은 평소에도 참 좋아하는 영화류입니다. 션 큐네리, 로저 무어, 피어스 브로스난이 나온 거 다 본 것 같네요. 다니엘 크레이그는 아무리 봐도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서 안 봤는데요. 그러실 수 있죠. 뭐랄까 말쑥한 느낌이 안 난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그래서요. 약간 느끼한 그런 느낌이 안 나죠. 007. 말쑥하진 않아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름때 이렇게 묻어 있으면 잘 어울려요. 되게 원시적이잖아요. 육체적인 거죠. 그렇죠. 블루 칼라죠. 그러니까 이전에 007이 화이트 칼라 느낌이었다면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은 블루 칼라 느낌이죠. 진흙 싸움에 잘 어울리는. 참 그냥 생각해 본 건데 밀리터리 영화 베스트 하면 어떨까요? 저는 플래툰, 지옥의 묵시록, 탑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재밌게 봤습니다. 좋은 영화 다 얘기했네 벌써. 네이비실과 G.I. 제인도 인상 깊게 봤고요. 저는 그럼 8월에 크리스마스를 하겠습니다. 뭐? 저의 군생활은 주차 단속과 함께 있었습니다. 와우! 이승훈 PD 이런 게 크리에이티브예요. 나 크리에이티브 딱지 같은 거 만들어서 갖고 다니려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한 거 하나 하면 나 붙여주려고. 미안한데 요거는 3장 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크리에이티브 스티커 3장 나갑니다. 자. 와 대박이다. 크리에이티브 지수 업. 그거 한 거야? 그 시문화가 하던 거 그거 하신 거예요? 뭐 그런 비슷한 일을 했었어요. 그 캠코더로 찍고? 동사무소에 그 공익요원이 왜 시문화 좋아하는 공익요원 나오잖아요. 뭐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초록색 옷 입고? 공무원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와. 제가 초록색 옷은 못 입어요. 제가 왜 공익을 갔냐면 아토피 때문에 제가 공익을 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토피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아토피란 말 자체를 사람들이 지금 아토피 그럼 누구나 알아듣지만 그때만 해도 아토피라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가 군복을 입었는데 뭐가 나? 면이 아닌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야.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입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쫓겨났어요. 원래 춘천으로 갔다가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공익을 갔는데 공익복도 면이 아니거든. 못 입어. 그래서 사복 입고 다녔어요. 진짜? 온갖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야. 참고로 그 이승훈 PD는 12층에서 가장 피부가 좋은 PD로 지금 소문이 나는데 네. 어쨌든 저 크리에이티브 스티커 3장 나가. 그리고 공영진 시네타운 듣다 보니 화요일날 하는 한창환의 캐릭터 열전이 참 재밌던데요. 재밌어요. 예. 한창환 씨가 누군가요? 저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교수님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좀 터는데 이빨이 좀 좋은데 해가지고 부른 거죠. 당신 세종대 안 나왔잖아. 그분이 저희 학교에 특강을 왔었어요. 특강이 아니고 한 학기 동안 만화와 애니메이션이라는 3학점짜리 수업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들으면 바로 수강 신청하는 순간 A니까 바로 수강 신청했죠. 그러네. 학점 잘 받으려고. 그러네. 이승 PD 워낙 뭐 많이 아니까. 교수님보다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딱지는 회수할게요. 잘난 척하면서 바로 회수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딱지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줄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이야말로 크리에이티브 딱지를 발급할 자격이 없지 이 사람아. 나 이제 크리에이티브야 왜? 자, 아니 그래 지난번에 왜 그거 아시죠? 지난번 제가 이재 PD님이랑 김종 PD님 보여드렸잖아요. 제 거요? 지인분이 그 되게 좋은, 그러니까 되게 부잣집 딸이에요. 부잣집 딸인데 한정식 식당을 갔다가 이제 크리에이터가 봤어. 식당 밑에 왜 숟가락 받침으로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시공사가 돈이 많긴 많아요. 많지. 26년 언제 개봉하죠? 곧해요 이제. 곧합니까? 곧합니다. 그래요. 참 그리고 뜬금없이 뭔가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이재익 PD님이나 김은종 PD님 앞으로 보낼게요. 이게 아까 그거구나. 네, 이장원 씨죠. 예. 별건 아니고요. 밀리터리 영화를 위한 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셨음 하고요. 이 의미가 있었네. 괜히 뽀글이를 보내신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서 밀리터리 영화 특집을 한번 해보라고. 뽀글이랑 마스타를 주셨어요. 와. 근데 잠깐이라도 얘기하면 뭐 재밌게 봤어요 밀리터리 영화는? 밀리터리 영화는 재밌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저는 근데 하나 꼽으라 그러면 의외로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꼽을 것 같아요. 밴드 브라더스? 그렇죠. B.O.B죠. 그렇죠. B.O.B를 그러니까 뭐 라이언 일병구하기 이런 것도 좋긴 한데 B.O.B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분량도 있고 뭐 다룰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전 아까 뭐 다 나왔어요. 플래톤도 나오고 뭐 여러 전 블랙호크 다운. 블랙호크 다운. 블랙호크 다운. 그 영화 예술이지. 그건 예술이죠. 그러니까 진짜 영화가 아니고 예술을 하셨죠. 전 정말 보다가 울 뻔했어요 그 영화 보다가. 그리고 사실 허트로커도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허트로커 좋죠. 허트로커 굉장히 좋은 영화. 그린존도 좋아요. 그린존도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그린존도 한번 보세요. 톤이 비슷해요 허트로커랑? 그 톤이랑 약간 다르고 본과 톤이 비슷한데 밀리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린존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전 사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그게 연상되기도 했었어요. 그린존 필이 약간 나죠. 네, 그죠? 참 그 지금 이자원님이 이거 메일을 주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그 지난주 목요일인가 저 이재 PD 그 어디 출장하셨어요? 출장이요? 출강. 특강 나갔었어요. 특강 나갔었어요. 동국대학교에. 그래요? 어쨌든 외부에 계셨나요? 네. 그러셨구나. 아니 갑자기 저 생방 끝나고서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어디서 걸려왔어요. 그 회사 사번으로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전화를 딱 받았는데 굉장히 그 아주 밝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는 그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성분이셨는데 굉장히 밝고 아름다운 목소리, 건강한 목소리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갑자기 저 김은종 PD를 찾는 거예요. 저 김은종 PD님 계시냐고. 그래서 아니 너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목소리 있잖아.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라고 바로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셨냐면은 김은종 PD님 반가워요. 저 김동주예요. 우리 DJ 동주양이 전화 주셨구나. 아니 난 지금 깜짝 놀란 게 저희 메일 주실 때는 야 이것들아 나 83학번이다 이 자식들 뭐 어쩌고 습자지 사정봉 찾으시면서 막 굉장히 그 터프한 누님인 줄 알았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으셔. 아니 불문과 나오셨잖아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또 너무 그 밝은 에너지가 막 넘치시는 그런 분이었어. 그러면서 그 이재 PD님 얼굴 못 보고 간다고 그날 그날 오셨구나. 컬투쇼 오셨어요. 생방을 이제 이재 PD가 진행을 못 하고 다른 분이 이제 진행을 하셔서 못 보고 간다고 하면서 저 그래도 통화라도 한번 하고 싶다고 굳이 또 그 사내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주신 거야. 그럼 내려가서 인사라도 한번 하고 오지.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저기 뭐가 있었어요. 회의가 있어가지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았는데 정말 그 호두와 그 잣 같은 호두 과자 정말 호두와 잣 같은 건 뭐야? 정말 잘 먹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내드렸죠. 그래서 김동준님 정말 목소리가 꾀꼬리야 꾀꼬리. 문자는 제가 계속 했었어요. 잘 보고 계시다고 하면서 목소리는 못 들어봤고. 아니 깜짝 놀랐어. 우리 메일 그러니까 이중인격이야. 우리 메일을 쓸 때는 터프한 83학번이 되시고 갑자기 현실에서는 너무 그 점잖고 교양 넘치시고 외모도 궁금하네요. 이 시점에서 메일로는 여자 깡패인데
외모는 조심스럽게 뭐 그 실비아 크리스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저는 유호정 씨 정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 목소리로 그런 느낌 들었어요. 어. 유호정 씨나 아니면 왜 뭐 박정수 씨나 이렇게 좀 이미숙 참한 씨? 게 이미숙 이쁜 아니고? 듯한 이미숙 그- 씨는 좀 날카롭고 아, 여기는 이미숙 씨 좀 더 말고 따뜻한 좀 느낌. 참하게 연애를 유호정이나 하고 네. 진짜 야. 그러니까요. 그 청취자한테는 좀 잘하자 좀. 알겠습니다. 어? 네. 그래요. 자, 다음 깔끔한 느낌으로. 양영근님. 네. 스카이폴에 대한 생각 잘 들었습니다. 저는 피어스 브로스난 때 007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에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은 이제 피어스 브로스난 좋아하셨어요. 그거를 좋아하실 수도 있죠. 굉장히 재밌게 잘 보셨어요. 취향은 뭐 그럼요. 뭐 각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취향은 자유입니다. 사실 뭐 이게 약간 레밍턴 스틸 때문에 평가 절하된 부분이 있어. 그쵸. 워낙에 그 TV 시리즈가 그 인상을 각인시켜 놔가지고. 자, 김태승님. 네. 전편 다들은 애청자로서 요번에도 오랜 시간 다운받아 듣고 있네요. 알차고 자지러지면서 호두과자 속 잣같이 꽉 차며 우뚝선 사정본같이 본드처럼 착착 붙는 센 개소리 속에 읽혀질지. 영화음악과 함께 시작하니 좋네요. 제가 또 편집할 때 영화 막 살짝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 열심히 한다. 아니 당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는 거야? 아니 CP가 팀장이 PD한테 그만 그래. 좀 열심히 하란 말을 하더라고요. 야, 승훈아 너무 나한테 힘주지 마. 입사 12년 만에 팀장이 팀원에게 제발 좀 덜 살살하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야 네. 대박이구나 정말. 우리 그 박형철님도 사연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친구 3루저 중에 한 명 추천으로 듣게 되었는데 완전히 폭풍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주셨고요. 근데 정말 훈종이 메일 소개 잘한다. 김우정 PD는 진짜 매달 메일 소개의 달인. 메일의 달인. 근데 저기 금메달 리스트는 자, 크리에이티브 딱지 하나 줄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깜짝 놀란 메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승훈 PD가 네. 그 말하자면은 저희 그 뭐지? 그 삐삐 하는 거 뭐지? 그거 삐삐. 본 노래 모비 익스트림 웨이즈. 익스트림 웨이즈의 그 주인공 있잖아. 하고 같이 술 먹은 날 있다고 그때 얘기했지. 지난번에 술 냄새 풍기고 한 날. 그날 술 뭐 드셨어요? 뭐 먹었지? 그러니까 주종이 뭐였냐고. 와인이랑 막걸리? 최지용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용입니다. 스카이포를 재미지게 봐서 그런지 오늘 방송 기대됐네요. G 이야기와 귀여운 악당 실바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고요. 왠지 녹음 마치고 막걸리 포도주 한 잔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땡기는 조합이라 저도 이번 주말에 도전해봐야겠네요.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나?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깜짝 놀랐다니까. 최지웅님 촉 장난 아니다. 저는 점쟁이 딱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분이 이미 빌 게이츠 딱지를 갖고 계신 분인데 여기서 점쟁이 딱지까지. 이분이 저 가산의 빌 게이츠잖아. 네. 아니 난 좀 깜짝 놀라. 그래서 최지웅님이 가산의 빌 게이츠시니까 무슨 뭐 CCTV 화면을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계신가. 그러네. 해킹을 졸라 해가지고 그 무슨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CCTV를 보고 계신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보는 라디오인가 봐. 아니 우리 12층 사무실에 도청장치 있는 거 아니야? 졸라 무섭다. 나 이거 메일 보고 깜짝 놀랐어. 소름 돋네 진짜. 아니 막걸리랑 와인이 흔히 나오는 조합이 아니잖아. 평소에 그렇게 안 드시잖아요. 전혀 안 먹죠. 와인이랑 막걸리 섞어 먹으면 미치는 거지. 저는 술 20년째 마시고 있지만 마셔본 적이 없어요. 막걸리랑 와인 같이 먹어서. 막걸리 1차, 아니 포도주 1차하고 막걸리 2차하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아니 한 날에 마신 적이 없어. 그날 왜 그랬냐면 이게 있어요. 그 홍대에 가면은 와인을 싸게 파는 데가 있거든요. 와인 싸게 파는 문샤인이라는 포차가 있는데 거기서 먹으면 거기에 자매주점인 월향이라고 막걸리 파는 데가 있어요. 20%를 할인해줘. 그러니까 좀 술 먹고 알딸딸하니까 20% 할인해준대. 진짜 이러면서 간 거야. 신나가지고. 이승훈 PD 이제 안 그래도 되잖아요. 거기에 혹했구나. 거기에 혹했어. 이제 안 그래도 되잖아. 그래도 술이 취하니까 혹하더라고. 그럼. 맞아요. 자, 지난번 그 파리에서 사연 주셨던 수진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제목이 파리에서 전번 남깁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제 사연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우. 다음번에는 이재 PD님 말고 김은종 PD님께서 읽어주시길 하는 작은 소망이. 저도 알아요. 네. 똘레랑스 맞고요. 프로식 발음은 똘라헝스. 똘라헝스. 똘레랑스가 아니구나. 일단 전화 연결 되면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아까 똘라헝스. 이재 PD님이 똘라랭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똘라헝스 많고요. 루퍼 봤어요. 프랑스는 수요일 10월 31일 개봉했거든요. 와, 그러면 불어 자막으로 보신 건가? 그렇겠지. 당연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야, 이분 참 대단하시네. 아니면 영어로 그냥 듣고 들으시든지. 원래 영화를 볼 때 리뷰와 감독 의도 등 꼼꼼히 챙겨보고 영화 보는 걸 즐겨하는데
세 분 PD님들 방송 듣고 이번 주말에 봤네요. 역시 세 분 이야기를 듣고 보니 눈에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프랑스 산지가 13년이 돼가는데도 불어 자막인 영화를 보면 그거 읽느라 화면을 못 보거든요. 덕분에 여유 있게 영어로 들으면서 간만에 화면에 집중하고 영화 봤습니다. 빠르지행이네요. 아니 근데 여기서 놀라야 될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놀라야 될 거는 프랑스에 13년 살았는데 이렇게 자유자재로 한국말을 구사하시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혀 매일의 위화감이 없잖아요. 난 유학생인 줄 알았어.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40세쯤 되면 27세 때 건너가서 13년 40살이기 때문에 40살에 가셔서 지금 53살이실 수도 있구나. 실베아 크리스탈을 닮은 김동주 씨도 있잖아요. 동주양. 우리 동주양도 있으니까. 우리 김동주양. 전화 연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갑시다. 렛츠 고! 참 그리고 파리는 오실 일이 없으신 걸로 이해가 되니 제가 한국 가면 쏘겠습니다. 와인바는 세부 PD님들이 정하는 걸로. 어우.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저 근데 죄송한데요. 네. 제목이 전번 남깁니다인데요. 전번이 없네요. 구글 메일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아. 아 그래요? 여기서 또 우리 인터넷을 맡고 네이버 있는 이승훈 선생님. 아하 죄송합니다. 박수진님 죄송해요. 제가 이걸 몰랐네. 역시 구글링하는 이승훈 천재. 왜 이렇게 동질감 느껴지지?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이 사실. 난 전번 남김에서 전본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이승훈 PD의 저 말하자면은 클릭질 한 벌로. 번호. 자 336. 야 훈정아. 336이고요. 64. 이거 다 말하면 어떡해요? 말하면 안 되지. 적어서 보여줘. 적어서. 잠깐만. 그 뒤로 자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잠깐만. 잠깐만. 80. 80? 여기 있어. 이거 보고요. 정말 떨라 헝스가 있으시길 우리 바라요. 이승훈 PD는 그 12청 라디오 PD 중에 유일하게 전화 연결이 가능한. 그럼요. 유일하게 막내 작가 없이도 전화 저거 연결이 사실 못 하거든요. 작가들 도움 없으면 못 해요. 정말. 아니 전화 연결을 저렇게 또박또박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신청하시는 분 성함과 부서 말씀해 주시죠. 예, 라디오의 이승훈입니다. 박수진 씨 목소리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박수진 씨인 줄 알고 난 진짜 나 너무 반가워가지고 호랑스로 인사할 뻔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성함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예, 라디오의 이승훈입니다. 이승훈님이시고요. 네, 프랑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야, 프랑스 연결도 하고 참 뭔가 있어 보이는 오늘 그런 날이네요. 13.5MHz SBS 러브 FM, 17.7MHz SBS 파워 FM과 SBS 텔레비전, SBS UDNB의 와우. 자. 여보세요? 예. 야, 거기 송수진님. 박수진님. 예? 박수진님. 누구 찾으시는데요? 박수진님 혹시 안 계신가요? 어디 거시는데? 거기 혹시 프랑스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이건 컬투쇼잖아. 아저씨들 이거 컬투쇼잖아요. 이 사람 02336에다 전화 걸었나봐. 아저씨들 이거 컬투쇼잖아요. 다시 해봐. 이거 여기 있어.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 살려라. 이거 진짜 너무 웃긴다. 근데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프랑스라는 느낌도 안 들 뿐더러 이 목소리가 프랑스에 사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야. 전화 벨소리가 일단 마포에서 고깃집 아닐 것 같아 지금. 여기 지금 수색역이야 지금 느낌이. 네, 이럴 수가 없어. 나 모르겠다. 미치겠다 진짜 오늘.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죄송해요. 톨레랑스를 좀 가지고 좀 들어주세요. 톨레랑스를 갖고 지난하네요 지금 전화 연결 한 번 하는 게. 톨레헝스. 톨레엉스. 그 아저씨는 100번 우리가 감안해서 들어도 절대로 프랑스에 산 사람 같지는 않았어. 안녕하십니까? SBS 바보 같아. 원하시는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또 그 아저씨가 맡으면 어떡하지? SBS는 지혜의 눈으로 큰일이지. 얼른 끊어 그냥 그분이랑 통화할까? 죄송합니다. 그럼 끊어. 103.5MHz SBS 러브 FM, 107.7MHz SBS 파워 FM과 이래. 그래 이거야 이 소리야. 이게 프랑스 소리지. 이게 바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시네타운 19 팀인데요. 봉줄? 봉줄? 주댐? 봉줄? 톨레랑스. 파리바게트? 주댐무. 봉줄 파리바게트? 멜시볶음. 멸치볶음? 봉줄 파리바게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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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재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아시죠?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목소리 좋은데?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프랑스에선 그렇게 통용될 수 자, 있군요. 취향도 역시 박수진님은 톨레랑스가 많으셔. 역시. 자, 박수진님 우선은 말이죠. 네. 톨레랑스를 원어 발음으로 좀 한 번만 해주세요. 똘레헝스. 똘레헝스. 역시 뭔가 이렇게 파리바게트 하면서 좋네요. 멸치볶음 같은 느낌이 나네요.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 패션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역시. 올해 연세가 혹시? 연세라니? 나이가 23? 넷? 73년생. 목소리는 그래. 93년생인데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놀라운데. 파리에 오래 사는 동안 파리에 살면 나이를 안 먹나 보다. 동안이 아니고 동성 뭐 이런 느낌? 파리지앵느. 패션 업계에 종사를 하시는 파리지앵느. 박수진님 어쩌다가 저희 방송을 접하게 되셨어요? 어쩌다가 이런 구렁텅이에 아이폰을 바꿔서 그리고요. 아이폰을 뭐라고요? 아이폰 5로 바꿔가지고요. 예. 팟캐스트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랬다가 처음에는 컬투쇼만 듣다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컬투쇼랑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같이 자매 상품처럼 그런 연결해 놓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 막장 나왔는데 네. 그래서 시네타운이 뜨길래 제가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보니까. 그래서 네. 듣기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듣게.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컬투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컬투쇼랑 비교해서 어떠세요? 어느 게 더 재밌어요? 요즘에는 컬투쇼 못 들어요. 그러시구나. 제가 떠날 때가 됐군요. 그 프로그램을. 네. 아니 이게 너무 시네타운 식구가 너무 재밌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컬투쇼 못 먹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요즘에 저 돼지고기 못 먹어요. 소고기만 먹어서 요런 느낌이야. 요즘 그 파리에서 이슈는 뭡니까? 요즘은. 오늘 싸이가 무슨 공연했다고? 네, 어제 트로카데로 그 에펠탑 보이는 데서 싸이가 공연을 했다고. 와우. 그때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직접 보진 못하셨죠? 자랑스럽죠. 일하고 있었으니까 보진 못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침이라서 저희 지금 회사 일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끊어야 되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은 그 한국 분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파리 분들하고? 네, 저희 회사가 그 패션 관련 무역 회사여가지고요. 전부 다 한국 분들이세요. 회사 이름 다 얘기해도 됩니다. 무슨 회사예요? 31 LKG요. 상일 AL? 31 니트. 31 니트. 3일 니트. 3일 니트. 니트 명가라고 불리는 바로 그 3일 니트인가요? 막 던지지 좀 마. 네, 맞습니다. 아니, 예. 그 굉장히 궁금한 게 그 요즘에 파리에서 살면은 낙이 뭐예요? 그 궁금해요. 무슨 낙으로 사세요 요즘에? 이재 PD님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저 굉장히 똘랑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똘랑스. 한국 대선이죠 뭐. 재외국민 투표 신청하셨어요? 당연하죠. 네, 저희의 투표권은 소중하니까요. 저 좋습니다. 네. 저 좋아요. 낙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난 뭐 바게트요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역시 수준이. 그러니까. 대단하셔. 아니 이제 한국에 오세요? 언제 오세요? 12월에요. 12월에 출장 갑니다. 와우.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박수진님 오시는 날짜에 맞춰서 번결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출장 가서 며칠 정도 머뭅니까 서울에는? 열흘이요. 22일. 와우, 봅시다. 네, 열흘은 봅니다 우리는. 박수진님 날짜에 맞춥시다. 저희 컬투쇼 그 방송도 하시고요. 동료분들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결혼은 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혹시? 그거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야, 왜 물어봐 그걸 이 사람아. 잠깐만. 내가 지금 당신 그 참신한 사람이네. 38년간 동안 살면서 수많은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매력적인 대답은 처음 들어봐요. 그게 중요한가요? 그래. 루퍼에 보면 나오잖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럼 안 물어본 질문. 그 얘기하려면 1박 2일 걸려. 이 질문을 안 한 걸로. 이 사람 참. 자, 우리 수진님 업무 중이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시죠. 네.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별 말씀을요. 미리 뭐 이렇게 전화 드릴게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저희는 뭐 원래 두서가 없어요. 저희 방송 들으면 이 통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뻘짓이 있었어요. 정말 어렵게 통화됐습니다. 예. 자, 여기 그 지금 약 한 대략 추산으로 한 14,000명 정도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방송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끊기 전에.
시네타운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요. 네.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럼 개인적인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수진 씨, 뭐 바람이라. 개인적인 말 할 거 없는데요. 뭐 투표꼭 하라든지 제가 뭐.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 자라에 버금가는 그런 오. 브랜드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와우, 자라의 그래서 버금가는. 말씀하세요. 네. 뭐 자라나 망고나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나서 저희도 그 포에버 21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혹시? 안다고 하고요. 네. 21만 네. 포에버 21이라는 굉장히 큰 브랜드가 있어요. 네, 느낌 좋은데요? 미국 브랜드인데 한국 사장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오. 저희도 유럽에서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아우, 사람 역군이시네. 아우, 멋지다. 패션계.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섹시하다, 섹시해. 자, 네. 그 박수진님. 네. 그 저기 메일로 언제쯤 오실지 날짜 같은 거 한번 좀 더 보내주시고요. 컨펌해 저희가 주시면은, 예 정말요? 가능하면 거기에 또 맞춰서 멀리서 오실 수 있으니까 오시는 거니까 맞춰서 좀 번개 날짜를 잡도록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시네타운 19 Forever 이거를 불어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깨알 같다. 시네타운 19 기분 좀 Forever 최고야, 진짜. 이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시네타운 디즈나스 toujours. 있어 보여. 야, 갑자기 뭐 우리가 그냥 깐내온 것 같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저 정말 감사합니다. 이재익 PD님의 허접한 책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 남겨주세요. 너무 필요해요. 아가씨 진짜 보고 싶은데. 아가씨, 네, 알겠습니다. 아가씨 보내드릴 테니까 빨리 지금 근데 그 한국 가면. 그래 한국 하면 드릴게요. 네, 왜냐면 두바이에 그 도착했는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한국 가면 제가 꼭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야, 정말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어렵게 연결했지만 연결한 보람이 나네요. 너무 웃기다. 파리까지. 전화 연결은 재밌구나. 우리가 지금 전화 연결 두 번째 한 거잖아요. 두 번 다 대박이야. 맞아요. 그때 뭐 저 나이트 가신다는 분도 네. 대박이었고.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 오늘도 천연 안반수 나이트가 있어요. 아르곤 다음 주에 얘기했는데요? 메일 소개는 다 한 건가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해외 연애 소식 뭐 좀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연애 소식 준비 안 하셨어요? 해외연애 지금 저 파리에서 지금 파리 통신원이 직접 전달해 주셨는데 뭐 알겠습니다. 해외연애 아니 뭐 진짜 허접한 거. 김은정 PD 이 그 진행 실력은 정말 미친 진행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도 그렇고 이 사람은 진짜 변진사보다 10배 잘하는 것 같아. 여기야 뭐야 이거. 짱이야 진짜 진행 잘해. 야 정말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진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영화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광해가 대종상에서 15개 부분 수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22개 중에 15개 좀 말이 안 되잖아. 맞아요. 광해가 그 정도 사이즈의 영화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이즈도 그렇고, 네, 사이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 대종상 15개라는 그 숫자도 숫자지만 또 다른 숫자가 전 마음에 안 드는 게 광해도 그렇고 도둑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화들 천만을 마치 유행처럼 지금 일단 대형 배급 투자 배급사에서는 관을 계속 잡고 있으면 숫자는 산술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 언젠가 천만 그냥 산술적으로. 쌓이는 거야. 마이너스란 게 없으니까. 정말 뭐 어불성설일 수도 있지만 3년 정도 잡고 있으면 1000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원더풀 라디오 한 3년 걸어놓으면 500만 찍을 수 있다고. 할인하고 뭐 개강기념 뭐 50% 할인하고 이러면 300만 500만 찍을 수 있다고. 막 1000원 행사하고 1000원 행복. 나 EJ 크리에이터 500원에 팔면 100만 건 팔 수 있어. 그러다 안 팔리면 어떡하려고 전소리 함부로 해. 그러니까 하여튼 그 광해 대종상 그 15개 부분 수상은 이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줍니다. 김은정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5개 아니라 뭐 20개라도 작품이 정말 좋다면 물론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광해가 그 정도의 작품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평가 절상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했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조금 너무 무례한 게 아닌가 영화 팬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연과 말하자면 노력이 겹친 되게 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광해 쪽이 되게 힘이 세잖아요. CJ다 보니까 힘이 센데 요번에 이제 힘 바짝 준 영화잖아요. 광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비라고까지는 못해도 좀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향을 조금씩 미치다 보니까 이게 각각의 심사위원이란 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다 들어가서 자기들도 이렇게까지 받을 줄 받고서 놀랬을 거야. 이건 좀 심한데 이러고 자기들도 놀랬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와버린 거죠.
이런 거죠. 투표를 했는데 은근 한 투표 한 72% 정도 이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97%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적이 지지율 있었어요. 97% 이렇게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김영삼 씨인가 김대중 씨인가 70년대에 투표를 하는데 100% 넘었죠. 아니 100%를 넘은 것가 아니고 어딘가에서 이기고 있었어요.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한 60% 50% 개표된 상태인데 나머지 투표함이 이제 40%가 남아 있잖아요. 그걸 깠는데 7표가 나온 거예요. 한 함에서 한 표도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너무 노력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그때 이제 부정선거가 있을 당시니까 야 이거 절대 못 나오게 하다 보니까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야 한 투표면 그래 10개는 집어넣었어야 했는데 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뭐 광해 이 대종상 이게 뭐 심사위원을 매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승훈 PD의 말은 다각도로 당연히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너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광해 같은 경우 한 표만 놓고 보면 인플레죠. 지금 15개라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무슨 상이냐를 또 한번 생각해 볼게. 대종상이거든요. 대종상이라는 상 자체를 저는 불신합니다. 이게 몇 년 전에도 십몇 년 전에도 김호선 감독이라고 그 강리나 씨와 함께 영화 뭐 이렇게 좀 서울무지개 뭐 이런 거 찍은 감독인데 그 당시 애니갱이라고 조금 나름 작품성 있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뭐 그 작품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좋은 작품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 애니갱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요 부분을 굉장히 독식을 했는데 다른 영화사들에서 영화인들이 보이콧을 한 그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보이콧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종상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상이긴 하지만 지명도도 가장 높은 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뭔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지금 상으로 전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보면서 역시나 또 대종상다운 짓을 했구나.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청룡영화상이 좀 신뢰를 얻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라는 그런 좀 약간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뭐 백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괴물도 못 받지 않았었나요? 작품상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대신 엉뚱한 영화 하나 받아가지고 논란됐던 기억이 나는데 대종상 심사위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이거는 좀 밸런스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좀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심사위원 개개인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의 구성이 예를 들어서 한쪽에 치우친 분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아까도 뭐 메일에서 지적했지만 그런 구성으로 해서 전체로 봤을 때는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여기는 좀 한쪽에 이런 영화관을 갖고 계신 분, 어떤 영화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몰려 있지 않나. 뭐 간단하게 오늘 다룰 영화가 아르고가 하니까 한마디만 하면. 대종상 fuck yourself라는 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코너를 약간 개편을 했어요. 그 급소가 좀 언젠가부터 좀 무의미해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아니 코너 개편은 또 언제 혼자 회의해서 또 언제 결정한 거야. 좀 같이 해. 잠을 안 자고 회의를 해.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좀 같이 좀 하자. 급소랑 별점을 합쳤어요. 그래갖고 코너 이름을 그러니까 코너 컨셉이 이겁니다. 이 영화를 봐야 된다, 보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영화 보세요, 보지 마세요. 이거를 분명히 말해주는 영화예요. 그래갖고 코너 이름이 원래 볼까 보지 말까. 그래갖고 코너를 줄여주고 뭘 보지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아니 이게 너무 코너 이름이 좀 어떻게 들으면 좀 과격하겠다. 볼보지와 숫자지가 함께하는. 그래가지고 코너 이름을 볼보라고 했습니다. 그 볼보에서 혹시 협찬 안 해주나 싶어서 볼보. 볼까 보지 말까. 볼보도 괜찮고 아니면 요즘 프랑스 연결한 김에 프랑스에 그 프랑스 말로 좋은 굿 트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봉 보야지라고. 봉 보야지. 무엇인가요 말하자면 일종의. 어쨌든 볼보. 볼보 해가지고 볼보 좋다 볼보. 볼보 해가지고 급소랑 별점 합쳐서 이 영화 보세요, 보지 마세요를 분명히 말해주고 뭐 별점을 준다 그러면 그 후에 별점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코너 개편을 좀 해봤습니다. 열심히야. 하여튼 나 원래 그 코너 이름 그 세 글자짜리 하고 싶었는데 진짜 안타까워. 그래 볼보로도 뭐 충분해. 보통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뭐 가끔씩 얘기해주면 되죠. 기본은 볼보지에서 볼보로 그냥. 그게 영어랑도 또 연관되면서 그 묘한 쾌감이 있어요. 좋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38분 만에 39분 만에 들어가네. 오늘 좀 개소리가 길었네요, 좀. 진짜 멍멍 죄송합니다. 오늘 주제가는 후했던 덕사우스로 오늘 영화 들어가겠습니다. 아르고. 안녕하세요. 도둑들의 영화 감독 최동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르고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짧게 해야겠네요. 아니 길게 해주세요. 아니 38분 들어왔는데 줄거리까지 길면 어떻게 이 사람아? 아 줄거리 소개하고 끝내면 돼. 2부에 다음 주에 이어가는 걸로. 자, 줄거리는 사실은 간단한 어떤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현대사의 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그 산유국,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산유국인데요. 그 이란에서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쿠데타를 이렇게 순동을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또 자기 정치 색깔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샤라고 이제 충성을 받는 지도자를 앉히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20년이 넘도록 온갖 악행을 일삼고 말하자면 부정 축제를 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이란 국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쫓아냅니다. 근데 이 그 샤가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는데 이 미국 정부가 망명을 받아줘요. 아 그게 처음에는 받아준 게 아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받아줘가지고 미국에 이제 뭐 이제 나의 노안에다가 암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 이란 국민들로서는 너무 열받는 부분이죠. 네네. 이 새끼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네. 미국이 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몰려갑니다. 이게 미국 쪽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네네, 폭도들이 그쵸. 이제 그쵸. 대사관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대사관에 있던 뭐 여러 가지 뭐 주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뭐 가족들에서 한 60여 명이 이제 인질로 잡히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6명의 대사관 직원들이 뒷문으로 도망을 가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도망가서 피신한 곳이 처음에는 영국 대사관 갔다가 벤치 먹고 뉴질랜드 대사관 갔다 벤치 먹고 왜냐하면 이런 때 자칫 잘못 수를 두면 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 영국이나 뭐 이렇게 동맹국이긴 하지만 받아주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하여튼 다 벤치를 먹다가 뉴질랜드 벤치 먹고 간 데가 캐나다입니다. 근데 캐나다 이 영사가 용감하게 이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자, 이제 묘한 꼴이 된 거죠. 60명의 인질은 잡혀 있고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언론들의 초점을 받아요. 인질이 잡혀 있으니까 60명이 제일 위험한 곳에. 하지만 이 6명은 존재조차 불투명한 채로 캐나다 대사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 파리 목숨인 거예요. 그리고 폭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60명은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생사의 여탈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이 됐는데 이 6명이 만약 걸린다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예,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6명을 비밀리에 빼려는 공작을 미 국무부와 미 CIA 정보국이 서로 약간의 그 뭐 다툼은 아니지만 연력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CIA 그 소속에 돼 있는 이런 그 인질 탈출시키는 그 전문가가 한 명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갖은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뭐 외국에 있는 봉사활동, 그다음 뭐 교육단체 이런 사람들을 위장시켜서 빼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보고 있는 그 영화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가짜 영화 스탭들로 위장을 해가지고 빼내자. 그 영화가 혹성탈출이었죠. 그렇죠. 혹성탈출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래서 이제 진짜로 홀리우드까지 가가지고 가짜 제작자, 가짜 뭐 PD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합니다. 스텝을 적당히 구성을 해서 아르고라는 이렇게 나뒹굴고 있던 B급 정도 되는 느낌의 영화로 만들어지기 어려웠던 영화 시나리오를 하나 가지고 이 영화를 정말 만들어질 것처럼 보도를 하고 우리나라로 지금 제작 발표 같은 걸 하고 막 대본 리딩 연습까지 하고 막 이러면서 말하자면 퍼블리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직접 이란으로 건너갑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인 양 행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 인질들을 만나서 이 인질들을 정말 영화 제작과 관련된 스태프들로 분장을 시켜서 아슬아슬하게 탈출하는 게 바로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잘 얘기. 오늘 몇 주 만에 잘 얘기한 거. 여태까지 제가 편집하려고 이렇게 듣는데 내용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오늘은 굉장히 귀에 들어왔어요. 오늘 저 소설가로서 인정해 드릴게요. 스티커 하나 주세요. 네. 줄거리 스티커. 스토리텔러 별 하나. 진짜 그 지난 몇 주간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 줄거리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건 잘해야 본전이거든. 그럼 나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싶어. 그건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아. 그럼 줄거리를 지어내. 김은주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영화를 어제 봤거든요. 이제 막판에 시간 몰려서 봤는데 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영화였고 또 그런 말하자면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라서 저는 사실은 뭐 미리 고백을 드리겠지만 별이 어마어마하게 나갈 겁니다 오늘. 근데 이제 너무 좋게 봤는데 재밌게 보고 볼보에서 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많이 자제했어요. 벤 애플렉이 감독으로서 정말 많이 자제하고 많이 좀 건조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보이는 미국 중심주의, 미국 우월주의가 보여요. 저는 이제 거기서 100% 감정이입이 약간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않았으면 더 재밌게 봤을 텐데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 영화는 더 심해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뭐 너무나 재밌게 봤습니다. 이재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사실 반대예요. 그 김은정 PD 말이 맞아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자제한 것 같아요. 저는 또 너무 건조하게 너무 많이 걷어냈어 감정을. 저는 사실 조금 그 미국 영화니까 당연히 미국 중심주의, 우월주의가 들어간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영화를 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감동을 받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전투기 몰고 나가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감동받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에서 멋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그런 감동적인 정서를 너무 많이 걷어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승훈 PD가 원고에 써놨지만 그 마지막에 갑자기 가족이 화해하는 장면 같은 데서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정서가 많이 안 깔려 있는데 뒤에 부분을 정서로 푸니까 이게 안 닿는 거거든요. 사실 이쪽으로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또 혹시 여쭤보면 답을 해줄 건데 있긴 있는데 정서를 앞에서 너무 많이 걷어내고 건조하게 만들다가 뒤에서 갑자기 막 아내가 별거 중인 아내가 키스하고 아들과 TV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게 상충이 돼서 너무 의도적으로 너무 영화를 잘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이승훈 PD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두 분과 다 다른데 전 딱 좋았어요. 이 영화 이렇게 만들어야지. 더 이상 뭐 너무 건조했다, 너무 뭐 과도했다 이런데 이 정도가 딱 좋지. 이거보다 더 가도 불편하고 이거보다 더 걷어내면 그러니까 왜 아까 이재 PD님의 영화 취향에서 알 수 있듯이 블랙 호크다운 정도 되면 너무 건조해요. 그거는 그냥 르포야. 그 정도 되면 허트로커 이런 것들. 그런 건 너무 건조하고 김은정 PD님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인디펜던스 데이나 패트리엇 게임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간 것 같아. 저는 이 정도가 아주 딱 좋지 않나. 균형점을 잘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했고요. 방금 말을 반대로 했어요. 이재 PD님 예, 쪽으로 가면 인디펜던스 데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걸로 가면 허트로커로.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었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느낀 거는 20대 후반이라는데 뭐 이렇게 늙었어? fucking 볼드해요들. 다 20대 막 중반, 후반, 초반 막 이런데 다 졸라 늙었어. 미쳤어. 말이 돼? 말도 안 돼요. 저는 10살씩 더 해도 fuck yourself. 아니 우리가 슬램덩크 볼 때 얘네 고등학생들이 농구 이렇게 어떻게 하나 했는데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 지금 45살 이래도 뭐 믿어지는데 뭐 이상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제일 아니 근데 끝났어요. 난 의상이나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았어요? 나는 잘 그 느낌 너무 80년 느낌 너무 나더라고. 80년대 느낌을 퍼펙트하게 살렸어요. 너무 잘했어. 사실, 잘해도 사실 첫 장면부터 그게 드러나는데 첫 장면에 있잖아요. 워너브라더스 로고가 나와요. 로고가 우리가 평소에 보는 왜 WB라고 써있는 이렇게 경찰 마크 같은 그 마크가 아닙니다. 그 왠지 V에서 나왔던 것 같은 그런 W 마크예요. 직선 두 개에 점 하나 찍힌 거. 그게 뭐냐면 80년대, 70년대 맞아요. 후반에 실제 워너브라더스 쓰러던 로고예요. 그게 음반에도 찍혀있고 영화에도 찍혀있어요. 그걸 실제로 쓴 거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필름이나 이런 게 되게 80년대 느낌이 나잖아요. 질감이. 그걸 어떻게 했나 봤더니 야 이것도 머리가 좋아. 그거를 필터 이런 걸 쓴 게 아니에요. 뭐였냐면 프레임 수를 걷어냅니다. 30프레임이면 뭐 8프레임이든 10프레임이든 프레임을 걷어내요. 그러니까 약간 끊기는 느낌, 옛날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거 플러스 뭐가 있냐면 화소가 되게 거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찍어야 될 화면을 200%로 찍는 거야. 찍은 다음에 디지털 줌으로 당겨. 이러니까 이제 거칠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곽경택 감독이 친구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질감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거기는 블리치 바이패스라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표백을 합니다. 블리치를 하는데 블리치를 바이패스 건너뛰는 거야. 건너뛰어서 질감이 좀 거칠고 옛날 느낌 나는 느낌이었는데 요번에는 그런 방식이었군요. 이게 훨씬 영리하죠. 줌인한거나 아니면 프레임 수가 예를 들어서 24프레임인데 그 중에서 5프레임을 걷어내서 중간에 툭툭툭 끊기게 만드는. 그 블리치 바이패스를 하려면 되게 골 때리잖아요. 그 느낌을 살리려면은. 그러니까 그걸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을 후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후보정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되는 거죠. 아이디어네. 굉장히 아니 그래서 느낌이 더 좋았어요. 네. 시위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적인 느낌, 다큐멘터리를 마치 보는 듯한 느낌. 그 당시에 자료화면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느낌이 곳곳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제 등장인물이랑 영화 등장인물 나오고 크레딧 나갈 때 나오는데 야 싱크로율 쩔어.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면은 엔딩 크레딧을 꼭 확인하십시오. 왜냐면 막판에 재밌는 거 빵 터집니다 정말. 사실은 보실 분들의 제일 필요한 건 빨리 가서 보는 거예요. 곧 내려갈 것 같아요. 없어집니다. 안 되는데. 보실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빨리 가서 봐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는 게 뭐냐면 재밌는데, 이거. 이 아르고가 미국 저 블록버스터가 아니고 뭐니 저 영화 차트를 뭐라 그러니 우리
미국 영화 차트에서 그 흥행 차트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이 아르고에 있었어요. 3주째부터 갑자기 박스 오피스, 박스 오피스에서 3주째부터 갑자기 1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위는 보통 첫 주에서부터 터지고 첫 주에서부터 둘째 주, 셋째 주까지 1위를 해야 되죠. 그게 아니야. 처음에는 밑에 있었는데 전형적인 슬라우 스타트네.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 질이 좋다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강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영화 고르실 때 참고해야 될 기준 중에 하나가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차트 순위가 낮았는데 나중에 치고 올라오는 영화 있으면 그 영화는 보셔도 됩니다. 마케팅이나 이런 쪽의 힘이 아니라 배우의 그렇죠. 힘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영화 자체 질적인 힘이었다. 그렇죠. 와, 대단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랑 겹쳐졌어요. 뭐냐면 이게 왜 그 97년, 그러니까 사실은 97년까지 아예 클래시파이드 돼 있었고, 그러니까 기밀화돼 있었고, 그 처음으로 그러니까 30년이잖아요. 기밀 보관이. 그 우리 뭐 JFK도 뭐 30년 풀리고 30년 동안 보관돼 있다가 2010년에 풀리자마자 바로 찍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영화가.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런 종류의 인질 구출 작전에서는 인질 구출했다는 사실은 뭐 까도 상관없겠지만 인질 구출했다는 그 구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접근했다든지 이런 거는 모든 거를 굉장히 기밀에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인질을 구출할 때 그쪽 인질범들이 이쪽의 방법을 수법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참고해서 더 짜기 때문에 이쪽의 수법을 최대한 감춰야 돼서 이쪽에서 어떻게 그 인질을 구출해야 되든지 구출했는지에 대해서 절대 비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0년 동안 클래시파이드하는 탑시크릿으로 지정을 해두는 건데 거기서 보면 왜 나오잖아요. 그 카터 대통령이 이거를 자기가 되게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정말 쓰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아덴만의 여명이라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럼요. 석선장님.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딱 나온 날 석선장. 그 당시 대통령 하시던 분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 작전 지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브리핑을 해요. 물론 그분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되게 좋은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까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다음날 조간뉴스나 이런 데 보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총을 쐈고 어떻게 돌입했고 그 석혜균 선장 구출하는 게 신문에 브리핑이 너무 상세히 됐죠. 5-6면에 걸쳐서 그림, 그래픽 써가면서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보고서도 그렇게 상세히 못 쓸 정도로 싹 다 까발긴 거예요. 그래버리고 나면 다음번에 인질 구출할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인질범들이 우리나라 수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인질 구출 작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목숨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데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다 까발긴 거예요. 저는 그거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상황인데 카터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되게 궁지였거든요. 근데 끝까지 비밀로 한다는 거죠. 카터가 실제로 재선에 실패하고 그때 그래갖고 바로 레이건이 당선이 됩니다. 그 지미 카터 우리가 네네, 알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 북한에도 몇 번 그렇죠, 왔다 갔다 그렇죠. 그 할아버지 말하는 거죠. 그 대북 특사도 갔다 오신 지미 아직 살아있나요? 지미 카터. 네, 그 대북 특사 다녀오시고 아직 살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벌이신. 그래갖고 저는 그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되게 화가 났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진짜 정말 자세히 까봐야겠어요. 그래놓고 무슨 뭐 예를 들면 보온병 사건이 터졌을 때나 이럴 때는 군사 기밀이래 다. 얘기하면 안 된대. 그 보온병 사건도 사실 되게 웃긴 거죠. 내가 진짜 공익단위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한다는 게 웃기지만 그 당시에 보온병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안상수 보온병 말하는 거 네네.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연평도 가가지고 보온병이 이거 포탄이라고. 이거 포탄 아니냐고. 근데 그거에 제일 코믹한 점이 군대 안 다녀도 웬만하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포탄을 쏘면 탄피는 쏜 쪽에 남아있지 발사된 쪽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북한에서 대포를 쐈다. 그러면 그 포탄의 탄피는 북한에 남아있지 남한에 와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탄피 이게 탄피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거기서 또 기가 막힌 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황모모 의원이라고 있어요. 황진아 의원인지 뭐 하여튼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여기서의 이제 오도시죠. 그렇죠. 그분이 안상수가 포탄 아닐까?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육군 중장 출신인데 포병 여단 군단장인지 뭐 이래요. 여단장인지.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나라를 맡기고 있었던 겁니까? 3스타인데 그 당시에 그 당시 그게 굉장히 압권이었어요. 3스타인데 중요한 건 포병 여단, 포병 병과였다는 게. 그때 그게 대박이었죠, 그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기밀로 지정해야 될 거를 기밀로 지정하지 않고 기밀로 지정하면 안 되는 걸 기밀로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벌이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해요.
지금까지 시사 19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작전 이 영화 보면서 저는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굉장히 생각났고 그 왜 아덴만의 여명 작전과 관련해서 이국종이라고 아주대 의사 아시죠? 그 최근에 골든타임에서 이성민이라는 그 배우가 네. 역할을 했던 최인혁 교수 역할의 롤 모델이 바로 그 이국종 교수입니다. 아, 그래요? 아주대학교 그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은 외상팀. 외상 전문. 예. 자기는 외상 전문 병원이 설립될 수만 있다면 뭐래도 할 테니까 제발 설립만 해달라 이런 그분은 스스로를 의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칼제비라고 말하거든요. 나는 칼제비일 뿐이다 얘기하는데 그분 생긴 거나 아니면 이 사진의 느낌이나 보면 진짜 좀 칼제비 같은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그 날카로운 면이 좀 보이죠. 되게 샤프하면서 예, 샤프한 느낌이 들죠. 조폭 영화에서 이렇게 칼을 쓰는 사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당시 어떤 병원에서도 받지 않겠다 내지는 받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스스로 아주대학병원에서 내가 하겠다. 외상센터에서 내가 받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을 살려냈죠. 그렇죠. 예, 이국종 의사가 안 계셨으면 아마 석선장님 못 살아났을 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에 대한 이렇게 드라마가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국민들한테 인상이 강하게 남았어요. 그 이국종이라는 뭐 그 하나 지정해야 의사. 돼요. 저 안동 간제비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났었고요. 그 이 영화 보면서 생각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영화의 주인공들 보면 이렇게 인질범하고 교섭하고 구출하고 이런 사람들 왜 다 이혼했어? 당연히 그래야죠. 저기 그 내레티브 구조를 보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인질극이나 이 니고시에이션 필요한 상황 이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 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절벽이 딱 있으면 절벽 앞에 10m에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딱 절벽 그 사선에서 엣지에서 벌어진 상황이 이런 영화들이 뭐 실제 상황도 그렇지만 영화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인공도 몰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몰려 있으면 어떤데? 안 몰려 있으면 긴장감이 확 떨어지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캐릭터가 있죠. 예를 들면 그 덜하기라는 영화 다 보셨죠? 네, 맞죠. 거기 보면 니콜라스 케이지가 안 그런 캐릭터예요. 그 사람은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결혼도 안 했고 그냥 비틀즈 오래된 팝 모으고 좋은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섹시한 여자친구와 같이 메이킹 러브하는 그런 상황에서 작전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건 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니콜라스 케이지 캐릭터를 보면 그전 또는 그 이후에 나왔던 인질이나 이런 작전에 투입되는 사람하고 캐릭터 자체가 달라요. 만화스러운 캐릭터예요. 하지만 그 캐릭터 하나 정도를 빼고 대부분의 이런 인질 구출 작전 특히 또는 이런 군사 작전에 투입되는 그런 요원들은 가정적으로 또는 뭐 신체적으로 굉장히 콘에 몰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밀도가 비슷해지거든요. 사건의 밀도와 캐릭터의 밀도가 비슷해야지 영화 보기 편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런 어떤 극한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워커홀릭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그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불규칙적이고 또 심지어 자기 아내나 부인에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걸 알지도 못해요. 심지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적으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너무 갖추고 있죠. 뭐 예를 들자면 그 첫 장면에서도 나오지만 그 중국 음식 그 종이로 된 그 박스 있죠. 그게 펜다 막 익스프레스. 예, 그게 막 수십 개가 뒹굴면서 술병 뒹굴고 막 담배 막 꽁초 막 나뒹굴고 이런 상황이 비춰지잖아요. 말하자면은 가정이나 또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 근데 그런 거 치면 몸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아니 그거 중국 음식만 매일 시켜 먹었는데 그 한 번 나와요. 복근이 한번 나오는 씬이 있는데 옷 갈아입을 때 나오죠. 너무 좋아 복근이. 말이 돼?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지금. 맨날 다 말도 안 술 돼. 마시고. 지난번에 우리 007 스카이포를 할 때도 총 2방 맞고 떠내려가가지고 여자랑 맨날 톡톡된 말로 똥 맞히는데 복근이 생겨. 그래서 우리 청취자가 남겼잖아 글을 리뷰를. 아니 근데 그 영화에는 나오잖아요. 여자랑 떡만 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돼. 무슨 물구나무 서서 뭐 아니 저기 짱게 하나? 배달 백숙 시켜 먹으면 복근 그러니까, 나오나? 나도 말도 오늘부터 안- 그리고 나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그러는데 지난번에 그 영화에 이어서 여기서도 또 그 중요한 그 술이 맥켈란이 나오더라. 맥켈란. 그래서 위스키. 이 맥켈란에서 지금 뭐 헐리우드가 오늘 다음 번개 때 맥켈란 먹읍시다. 뭐 하나 뭐 먹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 회식이 15만 원 확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5만 원으로 맥켈란을 딱 사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김은정 PD가 정확한 저기 아까 우리 처음부터 그 시작한 이 영화의 화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너무 어렵다, 너무 건조하다와 적당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김은정 PD가 얘기한 바로 그 부분이에요. 김은정 PD는 이미 이 가족이 이혼하고 별거구나 별거한 이유를 워크홀릭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미 읽은 거야 김은정 PD는. 하지만 10명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편안하게 그 사실을 생각하고 깔고 가는 사람은 2-3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이 가족들하고 멀어졌을까를 계속 못 본 상태에서 마지막에 화해하는 장면 볼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대중들은 일반 대중들은.
김은정 PD나 이승훈 PD 정도 되면 영화 앞에 그 판다 익스프레스 통 굴러다니는 것만 봐도 아유 저렇게 일만 하다가 이용 별것까지 한 저런 정말 미친 엑스퍼트구나라고 가정해요. 딱 첫 장면에서 아무 설명 없어도. 하지만 그 정도로는 많이 불충받았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근데 감독이 걷어냈을 수도 있어요. 영화 그쵸. 분위기를 만들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찍긴 찍었을 거예요. 그런 가정 장면들이 아들 장면이나 이런 게 맨 마지막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짐작할 수가 있는데 굳이 영화 중에 나오지 않는 걸 보면 그거는 찍었는데 걷어냈다고 봐야죠. 편집상 필요 없다 판단해서. 그럼 구경모 시피님 최신 뭐. 어떻게 되냐? 죄송합니다. 급한 시대? 너 너무 에이스다. 급한 시대? 끊었다 갑시다. 끊었다. 자, 저 잠깐만 뛰어갔다 올게요. 네. 뭔데? 어디 계신데? 안녕하세요. 송주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을 듣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소유동은 방금 여러분은 저희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소유동은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네, 소유동은 오늘 우리에게 고잉홈 한 곡 색소폰으로 불러주고 하셨어요. 소유도가 이렇게 출연할 줄이야. 네, 12층의 케니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우리는 알지만 보통 관객들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그걸 일부러 걷어낸 거다. 그러니까 적당하다. 네. 여긴 오히려 더 걷어냈어야 된다. 난 좀 모자란다. 이 시각차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차짝 갑시다. 차짝 여기 써 있네요. 사하르와 캐나다에서 나는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고 사하르를 의심하는 그 말하자면 여자 가정부가 있어요. 나이 좀 많은. 사하르가 여자 가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가정부 중에 시니어가 있어. 기억 안 나요? 약간 동양계 느낌 나는 여자 있어요. 아니 그거는 부인이에요. 그래요? 대사 부인이야. 대사 부인. 나중에 사진도 나오잖아. 야, 그 상 받는 거에도 나오잖아. 아니 당신 도대체 영화를 뭘로 본 거야? 나 진짜. 영화를 똥꼬로 봤네. 나 이런 진짜. 파보 아니야. 저 사람 어쩐지 둘이 잤을 것 같더라고. 영화를 에이널 스핀터로 봤어 당신은. 아니 그거는 정확히 봤어. 그 둘은 잤어. 그 나이든 가정부랑 캐나다에서는 잤어. 부부잖아 부부 동양계. 그래서 느낌에 굉장히 대사랑 친밀한 것 같고 대사랑 잤을 것 같고 집안일을 도맡아 할 것 같으니까 부부구나. 부인이네. 저 아저씨가 그때 그 황반장하고 저 방범대원 저 수희 아저씨하고 그 부녀회장 그거 한 이후에 이 사람 지금 너무 집착해. 그거 재미 보더니 아주 맛이 갔어. 정말 부인이잖아 부인. 부인인 걸. 나 진짜. 잤네요. 잤어. 아니 그래서 사하르와 캐나다에선 그럼 안 잔 걸로? 안 잤을 것 같은데요. 이문정 PD는 어떻게 생각해요? 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이 사하르가 나중에 이라크로 망명을 가잖아. 네. 망명을 가는 이유가 이란에서 뭔가 벗어나서 캐나다로 가고 싶었던 건 아닐까?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그거보다는 잤다는 근거를 이걸로 봅니다. 계속 사하르를 의심하는 컷이 나와요. 사하르가 눈치챈 거, 가정부가 눈치챈 것 같아. 가정부가 뭐 한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도 컷에서는 수상하게 나옵니다. 나와요. 맞지. 수상하게 나오는데 시선이. 캐나다 대사인 그 빅터 가버 그 배우는 캐나다 대사는 염려할 필요 없다는 듯이 괜찮다 이런 표정을 늘 짓고 있어요. 그건 일리 있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 그러면 안 잤는데 그렇게 가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근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하르가 사실 목숨을 내걸고 그 마지막에 그럼요. 대문 문간을 사이에 두고 취조를 당하잖아요. 취조당하죠. 그때 사실은 거의 이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당연하죠. 수준의 그건데 이승훈 PD 말이 되게 일리가 있네. 나도 잔 걸로. 잤으니까 이게 그런 내가 위험을 감수했지. 잣잣에서 의견 바꿔본 게 처음이에요. 오늘 몇 회째지? 26회 만에 처음이네. 일리 있네. 야 이거 일리 있네. 이거 잤어. 확실해. 왜냐면 난 또 아까 안 잔 근거가 난 사실 그 나이 많은 가정부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둘이 잘 수가 없다. 잤어도 그 나이 많은 여자랑 잤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인이었군요. 사르랑 잔 걸로. 야. 그러니까 거기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사실은 문제는 탈출하고 나서도 문제예요. 탈출하고 나면 얘는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취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라크로 망명한 거잖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야 맞네. 안 자고서는 그렇게까지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죠. 자기 뭐 때문에 자기 동포를 위해서. 또 보면 이게 그 아까 앞에 나오지만 그 영국 대사도 거절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미국이랑 캐나다랑 붙어있기 때문에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둘이 전쟁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둘이 하키팀 같은 거 싸울 때 보면 알지만 사실은 국경이 접해있기 때문에 안 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최종 동맹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영국도 지금 거절하고 뉴질랜드 거절했는데 그 캐나다 양반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잘 주는 양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열어주는 양반이야.
사정봉이 척척 열리는. 그냥 이렇게 노크하면 열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 사정봉이 열려? 그 지금 폭도들이 지금 막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분 성격상 잤네. 저는 열어줬어 사르한테. 하여튼 잣잣은 침실 문을 열어준 걸로 사르한테. 잣잣은 잔 걸로 하고요. 저는 사실 이재익 PD님이랑 견해는 좀 다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사이가 좋건 안 좋건 미국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어와 악어새가 있는데 악어새가 악어가 싫다고 악어를 떠날 수는 없거든요. 멕시코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멕시코하고는 또 좀 다른 게 멕시코는 훨씬 더 말하자면은 이렇게 종속적이랄까? 국경이 맞닿아 있는 나라가 멕시코 밑에도 있어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혹시 항공 사진이나 민공위성 사진 중에 그런 사진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야간에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밤에 이제 캐나다랑 그러니까 북미 대륙을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 캐나다는 국경 남쪽 근처에만 불빛이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밖에 안 살아요. 없어요. 사람 안 살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붙어 있지 않고서는 경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를 들면 너네하고 거래 안 해. 그러니까 미국이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캐나다는 그러니까 미국은 예를 들면 폐렴 정도에 걸린다 그러면 캐나다는 그냥 사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로서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오래 있었거든요. 저 여동생이 이민 가서 여동생이 거기 한 2달 정도 있었는데 가보면 지금 이승훈 PD 얘기한 대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종속적이라는 표현, 하여튼 종속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국과 떨어져 있는 나라다라는 그 독립과 그런 자존심이 되게 있어요. 그게 요번 영화에서도 드러나는데 이게 뭐가 있었냐면 아르고가 토론토 영화제에 출품을 했었어요. 토론토 영화제에 출품을 했는데 야 이거 니들 캐나다 덕분에 구한 건데 캐나다한테는 고맙단 말 한마디가 없냐 그랬고 왜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 자막 나오잖아요. 캐나다 정부의 도움으로 뭐 이렇게 됐다. 그게 영화가 토론토 영화제에서 상영한 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가 항의를 했어요. 니네 이러면 안 되지. 이 은혜를 모르면 안 되지. 사실은 항의할 만해요. 사안으로 그럼요. 보면. 그럼요. 이거는 사실 그 토니 맨데스, 벤 애플렉이 잘했다기보단 캐나다에서 잘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저 대사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어주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까딱 잘못 들었다가 몰살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제가 정확히 얘기할게요. 이재익 PD님은 절대 열지 않죠. 열어주기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의 그러니까 김은종 PD나 저는 고민해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 열어야 될까? 이게 고민하는데 이재익 PD님은 왜 열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에요. 아니 웜하티드인데? 웜하티드 인척을 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때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창작 활동을 해야 되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여기서 이제 6명에 대한 얘기가 포커싱이 됐는데 나머지 그 대다수 60명은 어떻게 됐는지 실제를 아세요? 이승우 PD는? 구출됐잖아요. 마지막에 얘기 나와요. 구출된 걸로 나온 걸로 444일을 보내고 구출됩니다. 그들도 예, 결국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 대사관에서 포스티지로 잡혀 있다가 444일을 보낸 후에 구출이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교환이 된 건가요? 교환이 된 거겠죠. 예, 어떤 정치적인 딜을 통해서 마지막에 자막으로 나와요. 그때 보낸 기간이 444일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이제 팔레비 국왕이 나중에 뭐 죽나 뭐 하여튼 팔레비 국왕하고 관련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그때 사실은 귀국하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샤라고 불리는 게 사실 팔레비 국왕인데 걔가 무슨 대단한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걔네 아빠 때부터 갑자기 샤가 된 집안이에요. 별볼일 없어요. 근데 아까 김은정 PD가 그 물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무사히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사실 인질로 잡힌다는 게 그냥 감방 생활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중압감이 뭐 저나 그렇죠. 뭐 여기서 감방 생활하는 사람도 없지만 상황만 놓고 봐도 상식적으로도 우리나라 감옥에 갇혀 있는 거는 죽지는 않겠다는 안정감이 있지만 인질로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스톡홀름 신드롬 이런 게 생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외상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이 내상이 사고 후에 그 트라우마라고 후유증이 너무 커서 정상적인 뭐 여행이나 이런 이주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사실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것도 정상적인 심리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생길 정도. 자기를 총칼로 위협했던 사람한테 친근감을 느껴. 그럴 정도로 되게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400일을 넘게 보냈다는 거는 거의 지옥 갔다 온 거죠. 그 감독이랑 배우로서 벤 애플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되게 섹시해요. 너무 섹시한데 감독 면에서는 저는 너무 영리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배우들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뭐 구혜선 씨가 이번에 복숭아 나무라는 영화 만들었지만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우리 그 어떤 가장 모범적인 독림이 형이라고 하죠. 독림이 가장 그런 이상적인 어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머리도 좋고 이성적이지만 그 어떤 힘과 감성이 있어요. 그걸로 사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벤 애플렉은 좀 걱정이 되는 게 벤 애플렉이 너무 영리하고 너무 논리적이어서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정말 영혼을 울리는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다행인 것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대가가 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네.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초창기 작품부터 그런 게 엿보였어요. 치밀하진 못해도 울림을 많이 주는. 근데 벤 애플릭 영화는 지금 보면서 사실 저는 큰 뭐 또 영혼의 울림까지는 못 받았거든요. 논리적으로 치밀하고 톤이 좋고 짜임새 있고 되게 잘 만들었다. 수준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 감동 쿵 하고 오는 건 별로 없었어요. 독립영화는 근데 요번에 미국 대선 관련해서 망했죠. 그것 때문에 팬 한참 떨어져 나왔어요. 이제 신작 개봉에도 그때 좀 약간 실망스러움이 있었지. 이번에 신작이 또 나옵니다. 네. 최근에 독립이 형이. 지금까지 찍어놓은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 아저씨. 충분하죠. 지금까지 찍어놓은 걸로만 충분해요. 해도 그지 같은 감독들보다 백배나죠. 아니, 웬만한 감독들보다도 훨씬 위고 그 걸작의 반열에 올랐죠. 그랜토리노 이런 건 죽이지. 대가예요. 뭐 웬만한 감독만 평생 하신 분들하고 어깨를 뭐 마틴 스코세지 이런 감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도 오히려 저는 한 수 위라고 볼 정도로. 난그 밀리언 달러 대가인데. 베이비 한 10번 봤는데 볼 때마다 소름 끼쳐요. 난 정말. 정말.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몇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로버트 데 레드포드도 굉장히 나름 감독으로 꽤 성공을 했고 심지어 뭐 썬댄스 영화제란 영화제도 자기가 만들고 굉장히 감독으로서의 입지도 단단하고 우리나라에는 또 누가 있을까? 방은진 감독 최근에 용의자 X네요. 방은진 감독도 원래는 배우 출신이지만 뭐 오로라 공주 이런 거에서 만들어냈고 이렇게 배우 출신인데 감독으로서 꽤 성공을 거두는 감독들이 꽤 많이 있는데 벤 애플렉도 이제 그 중에 괴를 같이 해요. 근데 이재기 PD가 지적했던 부분이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벤 애플렉 같은 경우에 전작 타운 같은 경우에 자꾸 히트가 생각이 나고요. 요번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너무 좋았지만 그린존 같은 작품들이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겹쳐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라카이 냄새가 좀 많이 난다는 거야. 그건 한마디로.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고. 네. 우라카이는 뭐.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리하고 좋고 짜임새 있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독창성, 오리지널리티, 어떤 자기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새롭게 재조합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이제 72년생, 나이 4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스텝부터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경우에는 늙어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묵직한 어떤 자기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었다면 벤 애플렉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짜임새를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전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승훈 PD는 어때요? 저는 배우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중 PD님? 저는 뭐 배우로서는 그닥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난 섹시해서 좋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네가 자고 싶은 하는 여자랑 자는 장면이 영화에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I don't wanna Don't wanna miss a thing. 저는 벤 애플렉 같은 경우 배우로서는 운이 좋지만 감독으로서는 되게 불운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벤 애플렉이 아니고 신인 감독인데 첫 작품이 건 베이비 건 만들고 두 번째 작품이 타운 만들고 세 번째 작품이 아르고 만들었잖아요. 와, 영화 좀 만든다. 영화 진짜 잘 만드는구나 이랬을 텐데 이름이 벤 애플렉이야. 그러다 보니까 괜히 독립이 형 그 이스트우드랑 비교당하고 뭐 그러니까 이스트우드 때문에 그래. 되게 억울한 거야. 사실은 이 정도 영화 찍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독립이 형이 너무 높아. 뭐냐면 사실은 이 영화가 출발부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인질이 다 구출됐다는 걸 알고 결과를 아는 거지, 결과를. 말하자면 짝발이 범인 이런 식으로 유주얼 서스펙트 짝발이 범인인 걸 알고 있고 블루스위스가 유령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봐야 되는 거야. 그걸 처음부터 쥐고 봐야 되는데도 말하자면 그 공황 장면 이런 데서 보면 씨발 구출 안 되는 거 아니야? 구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얘기 저도 계속 영화 보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영화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개새끼 진짜 너무 잘 만드네. 이런 욕이 튀어나오더라고. 왜냐면 배우 출신인데 이 정도의 서스펜스를 갖춘다는 건 이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내용이 이미 결말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쪼이잖아. 대단하지 않아요? 그 서스펜스는? 뭐 배우 출신이다 아니다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대단해요. 나 정말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한데. 그래서 너무 잘 만드는 거야. 맞아,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난 진짜 그 서스펜스 주는 그 장면은 100점 줘도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독립영화하고도 맞먹어나 진짜 아니, 그 장면만큼은. 그래서 되게 나는 웃긴 게 단지 개봉 시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복숭아나무의 구혜선 감독하고 존나 비교하는데 씨발 장난해? 장난해? 아니 근데 사실 복숭아나무 우리가 안 보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대강 알아요. 좀 그러니까. 봤어요. 아니 뭐 나도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래도. 아니 설정은 좋아요. 복숭아나무가 설정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하여튼
어이가 없지. 저는 배우로서는 뭐 베네 플렉은 그냥 그저 그런 영화에 나온 그저 그런 배우라고 생각해요. 정말? 나 되게 섹시하다. 아니 생긴 건 너무 잘생겼지. 그래서 오히려 손해 보는 면도 있는 배우긴 한데. 페이첵도 베네 플렉이었나요? 네, 페이첵 베네 플렉이죠. 그러니까 페이첵 굿이런팅 뭐 이런 데 나오고 아마게돈 그다음에 저 데어데블 뭐 이런 데 나왔는데 사실 배우로서는 뭐 괜찮은 배우고 뭐 잘생긴 배우고 너무 먹어주는 배우고 이재익 PD님 말씀하신 대로 섹시한 배우지만 기억에 남는 배우는 아니야. 마음에 남는 배우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근데 감독으로서는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사실 건 베이비 건 그다음에 타운 그다음에 이걸로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앞으로 더 훨씬 더 대단한 감독이 되겠구나 생각해서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감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타운보다 일단 영화적으로 봤을 때 수준 자체는 한 단계 올라서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보스턴을 벗어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타운이 재밌긴 더 재밌었어요. 저는. 타운 재밌죠. 타운이 이재익 PD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조금 과한 느낌도 있고 오락적인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맨날 보스턴이거든. 굿이런팅도 보스턴, 타운도 보스턴. 자기 고향 얘기야. 근데 좀 멀리 벗어났네요 한 번에. 한 번은 갑자기 이란으로 그냥 한 큐에 그냥 이란까지 갔어. 그 맷 데이먼하고 비교하면 어떠세요, 베네 플렉을? 좀 떨어지죠 사실은. 연기자로서 봤을 때는 맷 데이먼은 정말 그 급수가 다른 것 같아요. 급이 다 클래스가 다른 배우일 것 같아요. 네. 김민정 PD님은? 예, 저도 맷 데이먼이 한 수 위다. 배우로서는 당연히 한 수 위고 맷 데이먼도 나중에 만약에 연출을 하게 되면 베네 플렉만큼의 연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알 수 없는 얘기지만 알 수 없는 거죠. 지난번에 정계승 감독님 나오셔서 하정우가 준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다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이번에 제작 들어간대요. 모르긴 모르겠지만 맷 데이먼의 어떤 작품, 예를 들어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 나올 거라는 그런 확신 이렇게 들어요. 저는. 그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경호 씨인가가 주연해서 영화 제작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우성이 형은 그렇게 몇 년 동안 하고 싶어 했는데 우성이 형, 지태 형 다 안 돼. 그러니까 깜냥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깜냥이 안 되고 그분들은 그냥 배우 열심히 하셔야 되고. 좀 작게 얘기할게요. Go fuck yourself라고. 하여튼 저는 맷 데이먼을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근데 저는 이런 게 보고 싶어요. 맷 데이먼이 만들고 베네 플렉이 주연하고 베네 플렉이 만들고 그래서 1편은 예를 들면 맷 데이먼이 만들고 베네 플렉이 주연이고 2편에서는 베네 플렉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두 분의 역량을 되게 비교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만드나. 좀 비슷하게 만들 것 같거든요. 느낌상으로는. 사실 이 영화 아르고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작을 조지 클루니가 한 거 아세요? 네. 조지 클루니 또한 배우 출신인데 그쵸. 감독을 하고 제작을 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그 굿나잇 앤 굿럭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있죠. 좋아요. 그 미국 메카시즘 네. 그때 그 네. 메카시 우리가 흔히 메카시 광풍으로 알고 있는 그때 그 흑백 필름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랑 이 영화랑 닮은 점이 되게 많아요. 극도로 이제 그 사실주의에 입각했다는 거. 그리고 화면 톤을 그 시절 화면 톤에 많이 맞췄다는 거. 그것도 흑백 영화거든요. 교를 같이 하는데 이 영화가 그 영화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둘 다 건조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훨씬 서스펜스 재미가 있어요. 저는 조지 클루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저는 조지 클루니는 사실 영화 만드는 게 재밌는 영화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그 조지 클루니가 정치적인 견해도 많이 밝히고 하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걸 알리기 위한 영화들을 주로 해요. 메카시즘 다룬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올해 개봉했던 킹메이커라고 대선 미국 대선 다룬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알리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로서 영화를 활용하는 거지 자기가 이 영화를 재밌게 만들겠다, 걸작을 만들겠다 이런 욕심은 제가 보기에는 조지 클루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그 말하자면 독립영화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지금 인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 유명한 그 배우나 감독들 중에서 정치에 대해서 견해를 굉장히 확실히 밝히고 열심히 밝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지 클루니와 맷 데이먼이랑 베네 플렉 셋이 같이 섞여서 영화를 같이 한 스크린에 나오면 어떨까? 왜냐하면 남자 3명인데 다 약간 독특하거든요. 분위기가.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그 3명을 한 장면 한 다 앵글에 공통점은 섹시하다는 거. 아, 셋 다 너무 좋아. 쩔죠. 셋 다 주고 싶다는 거. 진짜. 정말 볼보지라는 거 셋 다. 제 친구가 그런 제 후배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하와이에서 조지 클루니를 만났대. 근데 하와이인데 더플 코트에 수트 입고 더플 코트를 입고 있대. 다른 사람들 다 알로하 셔츠인데 근데도 위화감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너무 자연스럽대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병신이에요. 그냥 병신. 우리는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저 아까 토니 멘데스가 그 가족이 화해하는 장면 그거 어떻게 얘기 좀 해보죠. 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그 아까 김문정 PD가 많이
걷어냈다는 표현을 썼는데 네. 미 제국주의에 네. 입각한 어떤 네. 영웅주의, 우월주의 이런 거 많이 걷어낸 게 사실이에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는 이 패밀리에 대한 그게 있어요. 마지막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뭔지 알아요? 마지막 문장? 패밀리예요. 제일 마지막이 그러니까 본 영화 엔딩 크레딧 말고 네. 그 뒤에 깔리는 게 이제 그 이 친구가 그 시골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with family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렇죠. 미국 영화의 상징이에요. 항상 패밀리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미국 영화 장르가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미국 영화들은 패밀리로 끝나요. 그럼 아메리칸 뷰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사실 그 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레저렉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레저렉션. 그러니까 이 위기와 이 절망에서 구원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과 나의 패밀리도 구원하는 거예요. 레저렉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층위를 같이 가는데 이런 질질 짜고 하는 심파적인 정서를 앞에서 굉장히 많이 걷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가족과 화해하는 장면이 뜬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앞에서 뭐 씬을 많이 주지 말고 한 2씬 정도 아내와 전화 통화하는 거 한 씬, 전화했는데 뭐 안 받고 한 번은 통화가 우연히 되고 이런 씬 정도. 그다음 뭐 아이와 놀아주지만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를 아내한테 뭐 대충 맡겨놓고 뛰어가는 장면 하나 정도, 요렇게 한 2-3씬만 더 들어갔어도 뒤에 장면이 자연스러울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걷어내는 거에 부작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엔 제작 의도는 공항 씬을 찍기 위해서 앞뒤 씬들을 쭉 붙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에 그 씬들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전화 받았는데 뭐 안 받고 전화 통화 잠깐 하고 이런 씬이 있었을 텐데 공항 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걷어낸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그 뒤에 이제 그 토니 메데스가 가족하고 화해하는 장면하고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씬이 어느 씬이냐면 이란의 호텔에서 이 친구가 이제 저 미국에 전화를 받아요. 그 앞에 그 저 캐나다 대사관에서 전화를 받아서 작전이 콜링 폐쇄됐다. 작전이 폐쇄됐으니까 이제 그냥 나와라 너는 끝 나와라. 그래서 임무가 이제 할 일이 없어지고 허탈한 마음에 술병 하나 훔쳐가지고 자기 호텔 혼자 방 술 마셔요. 그때 그 장면이 여기랑 사실 맞닿는 거예요. 그쵸? 왜 그러냐면 그쵸?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부주의 이 사람들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하지만 정작 내 가족은, 내 아들과 내 아내는 이런 것들이 대사는 하지 않지만 그 잘생긴 베네 플렉의 떨리는 속눈썹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앞에 몇 개만 더 깔아놨어도 그게 충분히 읽혔을 텐데 너무 많이 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이재익 PD님이 오늘 저 속담을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에게 간 남자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제가 보기엔 베네 플렉에게 간 이재익 PD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 한번 주고 싶다. 김민정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이제 그 얘기 하기에 앞서서 저는 또 하나를 지적하고 싶었던 게 그 이승훈 PD가 지금 여기도 적어왔지만 이란인을 폭도로 묘사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최근에 그 강철대우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잘 되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요. 그 강철대우가 그 87년인가 우리나라 그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그쵸. 약간 이제 코믹한 시선으로 이제 코믹 터치로 풀었죠. 풀어낸 그 영화인데 저는 이제 이 아르고를 보면서 이제 자꾸 그 당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최대한 이 베네 플렉의 능력으로 자제를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심주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 자국 중심주의를 가지고 뭐라 그럴 수 없죠. 미국 사람이 미국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필요악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것과 우리나라의 그 미 문화원 점거 사건과 그 생각을 같이 괴를 해보면 여기서 지금 이란 사람들이 약간 폭도로 그려진 게 맞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미문화원 점거할 때 폭도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최대한도로 자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미국 뭐 우월주의라는 말도 썼는데, 그러니까 우월주의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대한 자제를 해서 그냥 미국 중심주의 정도.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나 내 가족을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뭐 내 부모를 고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안 된다 뭐 이런 법규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최소한의 것만 해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그 우월주의나 이런 어떤 그 미국이 최고다라는 그런 느낌을 최대한 자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네 플렉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미국 영화를 보면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그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미국 중심주의, 미국 우월주의, 미국이 최고다 이 뭐라 그러죠? 위대한 미국.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많고 실제로 뉴스룸이라는 미드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주인공한테 미국이 위대한 나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공이 지금은 위대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미국이 위대한 나라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영화에서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최고다. 태권도가 최고, 김치가 제일 맛있는 음식, 김치 건강에 너무 좋아. 늘 하거든요. 근데 왜 유독 미국 영화, 미국 얘기만 그렇게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삼냐 하면요. 어디든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는데 미국은 진짜 1등인 거야. 말하자면 옥동자가 자기가 미남이라고 그러면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근데 김태희가 얼굴이 컴플렉스 있다는 소리 하면 깨욕을 먹는 거죠. 응?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필요 이상, 그러니까 미국 중심주의가 분명히 있죠. 근데 미국 중심주의가 욕먹어야 될 때도 있고 안 욕먹어도 될 때도 있는데 미국 중심주의만 나왔다면 무조건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벤 애플렉이 영리했다는 전 이유가 뭐냐면 김태희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영리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79년 80년에 헐리우드를 묘사하면서 그 헐리우드에 가면은 그 산 위에 유명하게 엄청나게 큰 하얀색 그 간판이 있습니다. 넘어져 있죠. HOLLYWOOD라는 게 있는데 지금 가면은 뭐 너무나 깨끗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를 뭐 고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느낌은 고증은 맞지만 일부러 한 거죠. 그렇게 헐리우드라는 게 다 간판이 떨어지고 글자가 부서진 거를 저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야말로 정말 영리하지 않았나. 그거는 고증이 맞는 게 마지막에 왜 실제랑 그 영화 장면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는 컷들 있잖아요. 인물도 그렇고 목 달린 거. 거기서도 헐리우드 그게 무너져 있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그 무너져 있는 장면을 일부러 삽입한 이유는 그렇죠. 그 김은종 PD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랍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좀 적기 때문에 이 당시 이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알기가 좀 어려운데 이 당시 이란 상황,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흥미를 느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페르세폴리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 이란 상황, 그 팔레비가 쫓겨나고 호메이니가 돌아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폭도로 모사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가 되게 그 국가주의적인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무조건 미국 중심주의라고 까는 거라서 한번 페르세폴리스라는 만화책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벤 애플렉이 영리한 게 그 같은 그 아까 헐리우드 그 간판과 똑같은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다른 영화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잘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반대편,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반대편 폭도들의 이 입장을 보여주는 그 입이라고 할 수 있죠.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면 여자예요, 일부러. 히잡을 쓴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그 순수하고 젊은, 아름답게 씁니다. 굉장히 순수한 영혼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여성이. 우리가 보통 그간 이제 뭐 그런 특히 액션물 국가 간의 그 첩보전장을 다룬 액션물을 보면 이럴 때 대변인으로 나오는 사람은 수염을 기른 후세인 같은 전형적인 거친, 누가 봐도 정말 술만 먹으면서 여자 때릴 것 같은 그런 이제 맞아. 아랍인이 등장을 하는데 와이프 한 5명 정도 있을 것 같은 남자가 등장해서 그걸 읽는데 여기는 청초하게 생긴 여자가 히잡을 쓰고 읽어요. 이런 것도 분명히 그들의 스탠스까지 자기가 포용하겠다는 제스처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실제 장면이랑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여자가 실제로 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게 고증에 입각했고 또 모든 게 다 상징적이고 정확하게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찍은 영화라니까. 이게 벤 애플렉이 안 찍고 그냥 누구 잘 모르는 감독이 우리가 찍었다 그러면 제2의 또 뭐 크리스토퍼 놀란이 나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평가가 있었겠죠. 안타깝게도 벤 애플렉이야.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빡돌아. 잘생긴 놈이 연기를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생긴 놈이 이렇게 영화도 잘 찍어. 재수가 없지. 근데 그 너무 평가절하됐다라는 부분을 불쌍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또 벤 애플렉이기 때문에 펀딩이 되고 캐스팅이 되는 자기만의 또 장점이 있거든요. 슈퍼스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저는 벤 애플렉과 맷 데이먼이 개새끼들이라고 생각해요. 선 오브 비치. 왜냐하면 이건 뭐죠? 해변의 아들인데 선 오브 비치는 방금 이승훈 PD의 발음은 그냥 한국어 옮겨서 하세요. 당신은 영어를 하지 마. 내가 진짜 또 싫어서 내 영어 안 하겠다 결심하고 왔었는데 또 영어를 했어. 하여튼 해변의 아들 내진 해변의 태양이었어. 이 새끼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잘생겼고 인간성들도 보면 괜찮은 것 같고 서로 잘 어울리면서 영화도 잘 찍고 연기도 잘해. 뭐야 이 새끼들은. 공부도 잘했어. 나쁜 놈들이야 아주. 하버드 막 나오고. Fuck yourself. 뭐 이런 새끼들이 있어 재수없게. 자 우리 오늘 이제 드디어 첫 코너. 볼보지. 볼까 보지 말까. 볼보 가겠습니다. 이재 PD부터 해주시죠. 자 저는 일단 보지 말자예요. 왜냐하면 하우는 100점이에요. 영화를 찍은 방식이나 영화의 어떤 테크니컬한 점수 뭐 여러 가지 다 전 되게 너무 좋게 봤는데 굳이 그냥 우리나라 관객이 이
잘 30년 전에 이란 탈출에 있었던 미국 그 직원들 외무부 직원들 탈출하는 사건을 그린 영화까지 볼 여유가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건조하게 찍은 절반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의 이 영화까지 이 어려운 얘기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굳이 영화 보러 가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란 문화에 관심이 많다든가 아니면 30년 전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추천을 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김은종 PD님은요? 저는 좀 볼까에 완전히 그냥 표를 던지겠습니다. 저는 네. 완전 볼까인데 봐야 된다. 네. 봐야 된다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 영화에 굉장히 그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는데 네. 관심을 가졌던 계기가 됐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것도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런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고증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재미없을 수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어느 정도의 그 짜임새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궤를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흔히 그냥 인간적인 그 가족이라든지 네. 보편타당한 정서들이 녹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뭐 이란 뭐 그 테헤란에 대한 그쪽에 대한 그 정치적 이런 거 몰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느끼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거, 휴머니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으로도 영화를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최초로 별 5개를 주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 이재익 PD님 별 몇 개요? 3개. 별 3개? 보던가 말던가. 이승민 PD님. 저는 이렇습니다. 그 기시유스케라고 우리나라의 검은 집이라는 그 일본 소설가. 일본 소설가인데요. 그 양반이 이제 얼마 전에 낸 가장 최근 작은 이제 다크존이라는 책이고 그 전에 낸 그 악의 교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 딱 보니까 재밌을 것 같길래 2권짜리 꽤 두꺼워요. 한 300~400페이지 된 게 2권인데 보는데 뭐 1권 보는데 그냥 뭐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2권 초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 이 탄력이 정말 페이지를 훅 넘기게 되는 거야. 너무 속도감이 붙는 거야. 그 속도감, 문장의 속도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한 단숨에 읽게 돼요. 제 소설하고 똑같네요.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네요. 네. 제가 이재익 PD님의 소설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정확히 그러네요. 그래요. 네. 근데 똑같은 걸로. 네. 제가 그때 느꼈던 속도감을 이 영화에서도 똑같이 받았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악의 교전이라는 책입니다. 기시유스케. 근데 이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그 공항 탈출 장면에서 나오는 이 서스펜스는 최근 몇 년간 영화의 속도감 중에 최고였다고 저는 감히 내가 자부할 일이 아니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김은종 PD님이 지적하신 장면도 다 좋고 좋지만 그 장면만으로도 이 영화는 충분히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 4개 주겠습니다. 공항 씨는 정말 압권이야. 잘 찍었어. 너무 잘 찍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긴장감을 줘? 베네플레이 뻔한데. 내가 볼 때 잘 될 거야.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약간 잘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 같아. 아니 나이가 있으니까 40밖에 안 됐잖아. 한 지금은 앞으로 이런 영화를 좀 더 찍을 것 같아. 약간 영혼보다는 이 논리와 머리를 찍는 영화를 더 찍고 난 다음에 한 50쯤 되면 좋은 영화를 찍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6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재익 PD님이 굉장히 시계를 많이 보시는데 불편해서 녹음을 할 수가 없어. 지금 30분이나 오버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다 소유도군 탓이라고 해두죠. 마지막으로 케니지 노래 들읍시다. 소음보드 같은 거 들읍시다. 다음 주에 영화 뭐 하죠? 다음 주 영화 조사 안 해왔어요. 지금 그 올리버 스톤의 파괴자들이라는 영화가 있긴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내릴 가능성이 높던데 막 한관 이렇게 잡혀 그러면 있던데. 저 이번 주에도 뭐 아르고 하는지 모르고 보셨겠지만 다음 주에도 그러면 모르고 다시 하는 걸로. 상의해서 특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1시간 반 가까이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전화 연결해준 박수진님 감사드리고 뽀글이와 마스터 보내주신 리서스리님 감사드립니다.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뵙기로 하고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잠깐! 메일 소개를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방송의 목적이 사라질 뻔했어. 자, 시네타운 19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시네타운 숫자 19 골뱅이 gmail.com 메일 플리즈. 감사합니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아르고 26회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